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어떻게 후보님도 출근길 인사 중이신가요? 제가 지금 사양 이동 아파트 사거리에서 올림픽대로 진입하는 곳 밑에서 네. 한창 신나게 하다가 네. 지금 방송한다고 하는데 목이 잠시 좀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시민들 반응은 좀 어떻던가요? 뭐 저는 좀 뒤늦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송구스러운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예상 외로 많은 환대를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뭐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던 사람이 왔다. 예. 그럴 정도로 저는 하여튼 요즘 신나게 선거운동하고 또 오히려 좀 신문 같은 거 보면은 좀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다가 네. 막 지역 돌아다니면 신이 나고 이런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신문 보면 왜 다운되세요? 뭐 신문에 요즘에 한 열흘, 2주일 정도 이렇게 그 제목만 보면은 약간 국민의힘한테 좀 안 좋은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저는 현장으로 뛰어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보도에 나오고 있는 어떤 그 전체 판세와 의원님이 체감하는 이 지역구 판세는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강서구가 원래 전통적으로 야당의 텃밭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다. 그리고 뭐 지난 한 4개월 전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그때도 뭐 상당히 큰 표차로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깔려 이제 언론을 보면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최소한 제가 있는 강서을 지역구는 뭔가 좀 그런 고정관념하고는 저는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고 오히려 많은 강서을 지역 주민들이 이거 좀 뭐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강서구가 언제부터 민주당 독식하는 땅이었냐. 뭔가 좀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저는 최소한 저는 그런 그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지난해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득표율 차가 17% 차가 났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총선에서 얼마나 극복되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자신하세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조차도 뭔가 회초리를 좀 때려야 될 때다. 네네.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민주당 찍으신 분들도 저는 상당수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강서을 경우에는 적어도, 상당히 괜찮은 후보, 이길 만한 후보가 왔다. 이 사람한테 표를 줘도 되겠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뭐냐면은 이제 강서가 지역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보통 그 출퇴근 인사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강남도 갔습니다. 이제 강서 마곡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근데 강서가 그렇게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뭔가 강력한 추진력 있는 인물 이런 사람에 대한 갈증이 저는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현안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지역 현안 지금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강서 지역에 뭐 수십 년 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일성으로 주장하는 것이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인데 아시다시피 이게 내년에 그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이제 이사회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는데 어떻든 그것도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동안에 김성태 대표가 그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이카오 회장을 7번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 시절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 느낌으로는 70 내지 80% 진행이 돼 온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지막 확실하게 끝장내는 그런 해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아시다시피 그래도 박민식 하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보훈부 장관 때 뭔가 추진력, 보훈처를 61년 만에 보훈부로 승격시켰다. 또 뭐
국립현충원을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시켰다. 또 광주 정률성 공원을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이런 마지막 해결사 역할은 박민식이 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고도 제한 완화도 정말 제가 공언을 합니다. 반드시 끝장을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준 후보에게 그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평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너무 열심히 한다,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던데 거꾸로 우리 박민식 후보는 진성준 후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뭐 그 말씀은 저는 고맙기는 합니다만 또 엄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강서 네. 지역이 워낙 여당 텃밭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죠. 네. 제가 볼 때 또 특히 진성준 의원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그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강골이고 예.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 박원순 시장 또 이재명 대표 이런 분들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뭐 표현을 예를 들어서 무협지라고 하면은 상당히 내공이 깊은 고수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 강서을 주민들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경쟁에서 필승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후보님이 어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든가요?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나는 반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마이뉴스에서 뭐 제가 하도 바빠서 제목만 봤는데 네. 그 취지는 뭐냐면은 제 입장이 어디 신문에 그래놨더라. 입장이 보훈부 장관 때랑 지금이랑 바뀌었다. 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종일관합니다. 제가 했던 말은 홍범도 장군은 우리 건국지사이기 때문에 네. 최고로 예우를 해야 될 뿐이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장관도 하지 못했던 홍범도 장군의 그 국적을 제가 창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서 매년 추념식에도 참석을 하고. 네. 예. 근데 야당에서 언제부턴지 국방부에서 주도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언제부턴지 슬쩍 끼워 넣어서 이것이 마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뭔가 여기에 크게 역할을 한 것처럼 네. 그렇게 프레임을 많이 짜더라고 보니까. 네. 그 야당의 주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거가 뭐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아시다시피 그 흉상 이전 문제는 국방부와 그 육사의 문제이고 예. 그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보훈부에서 독립기념회에서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어떤 경위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야당에서는 심심하면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뭐 거기에 찬성을 했다 또는 뭐 거기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프레임 공격 전략이죠, 그냥. 알겠습니다. 뭐 지나온 건 그렇다 치고 예. 혹시 지금이라도 좀 되돌릴 여지는 없겠습니까? 지금 아직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아직 네. 뭐 이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냥 없었던 네. 일로 하면 좀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소관이 아니라 국방부 육사의 그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또 보훈부 장관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을 지역 주민들의 네. 그 마음을 뭐 한 분이라도 더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뛰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예. 우리 독립 지사에 대해서 끝까지 예. 최고로 예우해야 된다는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혹시라도 만약에 원내에 진입을 하신다면 예.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예. 이걸 좀 원점으로 되돌리자고 당에 건의하거나 정부에 건의하고 혹시 좀 이걸 아니,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홍범도 장군이든 김좌진 장군이든 우리 독립지사들이 네네.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최고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네. 그 역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제 언제든지 처음부터 또 언제까지든 그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의대 증원 문제 있잖아요. 이게 좀 어떤 이 지역구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파악하세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 신문의 제목만 제가 좀 봤는데 예.
하여튼 빨리 국민 불안도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좀 해결책이 나와야죠. 네. 맨 처음에 그리고 뭐 의대 의사분들도 또 국민들의 여론을 아실 거고 예. 또 정부에서도 또 의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충을 조금 한 발씩 양보해서 뭔가 좀 신속하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늦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해결책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네. 뭐 비단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뭐 무슨 대파다 뭐 상추다 그 가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어떤 민생 경제 특히 물가 문제가 이제 결국 국민들 민심에 큰 영향 주는 것이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물가를 특히 식탁 경제에 미치는 그런 물가를 낮추고 예. 그런 많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어떻게 생긴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경제고 경제에서는 또 물가 잡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네. 170석이 최대 목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후보님?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아니 뭐 저는 국민들 보기에 오만하지 않도록 네. 우리는 절대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숫자 이야기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끝까지 저는 강서울 주민들이 저희 그런 내미는 손을 잡아 주십시오 네. 하면서 겸손하게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민식 국민의힘 서울 강서울 후보였습니다.